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먼저 이제 김도훈님이 써주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은화를 싸게 이제 구매하는 법 해서 송기봉님이 이제 적어주셨던 그 KPMAX랑 그 다음에 실버 아크님 카페 이렇게 두 군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김도훈님이 또 이제 더 싼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계속 싼 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읽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이플 은화를 주로 구입하는데 여기저기 비교해보니 코인스투데이가 제일 저렴해서 여기서 구입합니다. 이렇게 사이트 주소는 여기 링크가 걸려있는데, 제가 오늘, 이건 이제 어제 영상에 걸려있으니까,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클릭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빅 이벤트라고 해서, 국내 최저가에 도전한다 해서, 21,800원에 개당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5개, 그러니까 한 1튜브로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무료 배송까지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는 만약 한 개로 따진다라고 하면 배송비 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거의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00원 정도.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제 제일 싸다라는 거. 혹시 또 오늘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지금 이 코인투데이 말고 더 싼 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싼 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여기서 그래서 혹시 은화를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인스투데이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읽어보면 실버 아크님 카페의 경우 코인스투데이보다는 약간 비싼 반면 몬스터박스 이상 구입 시 몬스터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이 노란색 이 박스 이걸 이제 20튜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튜브가 들어있는 이 박스를 이제 몬스터 박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몬스터 박스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서는 이제 그 실버 아크님 카페에서는 등급을 올려주고 거기서 리포트를 실버 아크님이 제공하는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파니님이 써주셨고요. 잠시만요. 예. 궁금한 게 0으로 수렴할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기업들이 왜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거 감안해도 뽑아 먹을 게 충분해서인 거겠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P모건이라든가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뭐 제미니 거래소라든가 앞으로 이제 뭐 바이낸스라든가 앞으로 나올 이제 거래소들, 이런 거래소들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다른 은행권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이 쓰기에는 약간 꺼림칙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네들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용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별개로 해서 그 안에서도 충분한 이제 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기 위해서 이제 원화 입금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주죠. 그럼 원화는 이 사람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화에 대해서 또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원화든 달러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자 부분을 취득을 할 수 있고, 그 이제 시장에서 보시면 이제 뭐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뭐 트루 USD라든가 뭐 테더와라든가 이런 코인들도 변동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보시면 때에 따라서 뭐 테더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0.85달러까지 빠졌으니까 꽤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변동성을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을 이 발행 주체가 공급을 해주면서 그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거죠. 0.85달러까지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테더를 못 믿어서 던졌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그때 받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으로 0.85달러에 받으면 거의 이제 15% 정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또 차익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목적으로 발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또 거래소로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매매할 때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미 두뇌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볼게요.
리플이 1만원이 넘기 위한 조건은 제가 지금 보았을 땐 비트코인 최소 5천만원 이상 찍어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코인은 오래 하지 않았지만 2년간 마음 고생한 결과 절대로 비트코인하고 지금은 탈비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오스 24,000원 찍었을 때 저는 진짜 이오스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재채기 몇 번에 바로 이제 멱살 잡히고 같이 끌고 내려가죠. 깨갱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작년 리플 수혈 때 800원 찍었을 때 진짜 리플이 탈비트 된 줄 알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바로 이제 400원에서 500원 복귀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못 가니까 아무리 호재 좋고 아무리 인기 좋은 코인인들 비트코인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패권 국가인 미국에 이제 덤비는 예를 들어 뭐 유로존이 미국에 덤빈다 라고 했을 때 일본이 덤볐다. 근데 일본이 GDP가 뭐 3분의 2 이상 올라오면 한 번씩 밟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그 비트코인 그 시총 이리자리를 넘보려고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밟아주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히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17년 말 불장땐 비트코인이 2천만원 찍었을 때 모든 코인들이 비싼 가격과 시총을 유지할 수 있었죠. 결론은 비트코인이 박살나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향후에 기관 투자자 유입되고 시장의 변화가 온다면 다른 시나리오가 생길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나머지 알트들도 따라간다입니다. 제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셨고 지금 리플이 전망 좋다고 다들 기대 심리가 크지만 결국엔 비트코인 따라다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탈비트 된다고 하지만 현재는 아니고 리플이 10,000원 이상 찍으려면 비트코인 5천만원 이상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리플 혼자서 지금 상황에서 독주하는 거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뭐라고 썼냐면 동의하고 일단 탈비트 현상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탈비트가 되려면 어떻게 됐을 때 탈비트가 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일단 지금은 그 암호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묶여있는 그 블록체인 이런 관계된 어떤 기업들로 다 묶여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를. 그래서 하나 독단적으로 이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종목 중에 설명드린 종목이 있었죠.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바이낸스 코인하고 이제 그때 거래소 코인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바이낸스가 어떻게 이제 시총 7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바이낸스가 실제로 비트코인 성장성과 관계없이 지금 바이낸스는 수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어요. 가격은 거의 뭐 최저점에 있습니다. 2017년도 이후부터 했을 때요. 거의 최저점에 붙어있는 수준인데 바닥 수준인데 이 수준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거의 최고점 있을 때 거래량만큼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럼 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 누가 돈을 버느냐? 당연히 이제 그 거래소 1위인 기업인 바이낸스가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는 그 바이낸스 코인 BNB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리플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리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코인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게임 관련된 코인이든 아니면 뭐 플랫폼 코인이든 뭐 리플이든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어떤 실제 그 은행들 간의 시너지 작용을 내면서 송금 부분에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뭐 300개 이상 되는 은행들이 이제 나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실제 은행들 간의 어떤 송금에서 이 리플이 사용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제로 리플에서 수수료가 어떤 식으로든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 수익 모델이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리플 가격이 저는 비트코인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데 올해 지금 은행권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코인으로 리플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이제 어느 타이밍이 돼서 제도화가 마련되고 만약에 은행들 간의 송금을 리플로 하기 시작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리플은 약간 가격이 비트코인과 별개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약간 따로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리플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탈비트가 된다는 조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예.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관련된 코인들도 어떤 뭐 게임, 뭐 VR로 게임을 만들든 뭘 만들든 그 게임 관련된 코인이 실질적인 어떤 수익 모델이 나오고 그 유저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한 번씩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제가 투자한 코인들에 대해서 걔네가 이제 어떤 뭐 그 덱이 있다고 하면 그
그 유틸리티 그걸 이제 이용해 보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실제 진짜 사용자들이 진짜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스팀도 어떻게 보면 이 대부분 스팀 이용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스팀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일반 대중들까지 스팀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실제로 스팀도 별개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됐을 때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숙 님이 써주셨어요. 종이금이 송장으로만 존재하고 정작 위기가 오면 실물금을 반환하지 않고 배째라고 개양아치로 돌변하곤 했죠. 만약 1억 원을 저축한다면 시중은행 지급준비금 7% 보관하고 연이자 4% 지급을 하고 내 돈 9,300만 원은 무한에 가깝게 대출을, 그 대출한 돈으로 또 대출해주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돈이 도는 거예요. 준비금 보관하고 대출 망할 땐 0원까지 종이돈을 양적 완화에 동참하곤 하죠. 저축 물가 상승률 따지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어딘가에 조금씩 투자가 답이 아닐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렇게 이제 지급 준비금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도 그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노란조끼 운동,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운동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사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김현숙 님이 얘기해 주셨던, 은행이 실제 과연 얘들이 고객들의 돈을 다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의심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좀비 기업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비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 사실 여기서 금리만 좀 올린다든가 뭔가 어떤 시장에서 리스크한 상황이 좀만 발생이 됐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제대로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인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됐을 때 야 이거 돈 못 갚을 것 같은데, 내가 돈 달라고 했을 때 못 줄 것 같은데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이야 그냥 어떤 평온한 상태에서는 순차적으로 온다라고 하면 지급을 해줄 수 있겠죠. 나중에라도 뭐 돌려받기를 하든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시에 모든 사람이 은행으로 달려가서 내 돈 내놔라 했을 때는 은행이 지급을 저는 못 해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노란조끼 운동에서 얘기하는 게 뱅크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 있는 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 이자도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조성진 님이 써주셨어요. 지금 리플이 시총 14조 7천억 정도네요. 삼성전자가 280조, 세계 1위, 애플이 1250조, 리플이 만원이면 현재가에서 거의 30배 가까이 오르는 건데, 잠시만요. 삼성 시총을 훨씬 넘어서네요. 10만원이면 애플 시총을 넘어서고요. 2017년 말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단숨에 세계 부호 4위로 껑충 올랐던 일이 있었죠. 리플은 아직 기업 가치나 역사를 보면 두 회사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거 지난번에도 한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총으로 따져보게 되고, 제가 처음에 이제 리플 투자 안 했던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너무 코인 발행 개수가 많고 시총 자체가 여기서 이제 금액이 조금만 올라가도 코인 발행 개수가 많다 보니까 시총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시총 뭐 10만 원 넘어가면 애플의 이제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뭐라고 리플이 이게 뭐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그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XRP, 이 리플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기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은 패드의 역할과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패드에. 그리고 그 리플에서 이제 XRP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러의 가치를 저는 어느 정도 이전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시중에 있는 그 뱅크머니와 베이스머니 이 돈들을 봤을 때 이 돈이 얼마냐라고 보면 이 돈이 아마 한 80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거의 국영 가까운 돈이 될 텐데 그럼 이 돈에서 이 국영이라는 돈에서 XRP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가능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이제 풀린 그 달러뿐만 아니라요. 전 뭐 세계에 풀린 돈들 다 포함해서 그 돈들의 가치를 XRP로 이전을 어느 정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한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 부분을 좀 약간 생각을 저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야지 저는 리플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 그게 뭐 실질적인 어떤 거의 비트코인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어떤 코드만 적혀 있는 이게 사이버 머니 같은 이게 뭐라고 이걸 400만 원 주고 사냐?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사실 10만 원도 비싼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해서 이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나는 이해 안 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이제 보면 댓글 중에 이렇게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가격이면 비트코인이 싸다고 보는 거고 어떤 분들은 야, 이 가격이면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 리플도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각자 이거 뭐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가져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셨는데 어제 리플이 약 반등해서 설레임에 이제 일찍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혹시 떡상 각이냐 했는데 바로 또 내려앉았죠.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리플은 암호화폐를 투자한 이후로 이제 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오랜 경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투자 활동하실 것 같은데 어제 영란은행 관련 내용을 집사람에게 설명해 주었더니 많이 놀라더군요. 금융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았는데 점점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인지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뭐 페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게 미국 국가의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일반 민간 기관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서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돈 걷어서 만든 그런 기관이다. 그런 데서 달러를 지금 찍어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는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영란은행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 어떤 기관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어떻게 영국의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전 당연히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잠을 못 잔 적이 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2007년도 말 시장에 들어와서 2008년도 이제 서프라임 맞으면서 그때 막 포지션이 이제 과했죠. 제가 잘 몰랐을 때니까 처음에 투자를 이제 초기 처음 시작했을 때였으니까 저도 그때는 뭐 밤새기도 하고 돈도 많이 잃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 보니까 결국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두 다리 못 뻗고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뻗고 자고 항상 초조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심할 때는 거의 이제 이틀 밤을 꼬박 샌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그렇게 이제 경험하고 나서 야,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또 한두 차례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경험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당해봐야지 그런 레버리지라든가 마진 거래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안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해보고 나서 해봤는데 이거는 해보니까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렇게 해서 운 좋아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써서 벌 수 있는데 벌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당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내가 어느 순간에 난 이거 끊겠다. 나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 써서 돈 번 사람들은 100억 벌어도 거기서 또 레버리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안다라고 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거 해도 나는 충분히 두 다리 뻗고 자고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난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관계 없는 거지만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코인참수님 써주셨는데 어제 친한 후배에게 암호화폐 투자 권유를 했는데 빗썸 신규 가입을 시키고 농협은행 개설을 하고 왔는데 가상화폐 투자를 하게 되면 계좌 정지를 시킨다고 했대요. 정지 당할까봐 이제 걱정을 했고 지방이라 그런지 이제 정보도 부족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많이 늦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암호화폐 투자한다라고 하고 계좌 개설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막은 적 없다.
니들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은행들은 사실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눈치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정부가 칼 빼들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깨갱해야 되는 게 이제 은행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우리 막은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알아서 이제 몸을 사리는 거죠. 알아서 몸을 사리는 거고, 당연히 이제 고객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분명히 네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 안 한다고 해서 이거 계좌 개설해 준 거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제 네가 암호화폐 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 모르고 한 거다. 네가 한 거이기 때문에 이건 통제 바뀌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은행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빨리 이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도 저는 정부에서는 야 우리는 막은 적 없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도를 빨리 마련해 줘서 정부에서 이 범위 안에서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레이트 탑님이 써주셨는데, 일단 비트코인 캐시 어제 이제 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1,500달러에 120개 정도 물려 있는데, 원래는 150개 정도 했는데 매매를 잘못해서 오히려 개수를 잃어버리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BK 가격 얼마 정도 보느냐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연말까지 가격 예상을 하기에는 아직 흐름 자체가, BK가 잡히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흐름이 이제 이오스 정도처럼 그 하락 채널을 돌파해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가격 예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때 됐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TV 쇼바님이 써주셨는데, 스팀 분석 차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스팀 12월 달인가요? 1월 달에 여쭤본 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TV 쇼바님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를 팔고 스팀을 홀딩한 물량, 그리고 당시 차트와 저의 판단으로 추매를 했고, 괜찮은 선택이 됐다. 왜냐면 스팀이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예전부터 전 팔지 않고 홀딩하는 전략을 유지했었는데, 앞으로는 소액 물량은 따로 두고 교체 매매를 통해 이리저리 재미보고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TV 쇼바님 써주신 내용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홀딩할 물량은 나노레저라든가 갤럭시 S10 이 콜드월렛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그러니까 교체 매매할 물량만 거래소에 두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그럼 이제 당연히 그 콜드월렛에 있는 건 안 건드릴 테니까 그 물량은 자연스럽게 이제 홀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50% 물량만 가지고 종목 5개라고 하면 5개 종목을 가지고 교체 매매를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댕님이 써주셨어요. 코인마켓에서 각 코인들의 총 공급량과 유통량을 보면, 예를 들어서 트론이 70% 정도 유통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나쁘게 보면 회사가 거의 다 코인을 팔아먹었고, 앞으로 향후 큰 펌핑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대비 나오고 그 가치가 증명된다면 펌핑이 있을 수 있으나, 주식 비교하면 문제시 가격 방어가 안 될 텐데, 과연 현재 지금 저평가 지점에서 이미 회사가 다 팔았다면 먹튀가 아닌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예. 이렇게 써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보는 거랑 약간 다른데, 한번 볼게요. 지금 트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보시면, 보세요. 트론은 보시면 990억 개 거의 1000억 개 물량이 나왔고, 거기서 666억 개 정도가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유통이 돼서 공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리플은요, 보시면 리플 보시면 리플도 마찬가지로 999억 개가 총 공급량이고, 그 중에 이제 410억 개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반도 안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지금 리플사가 갖고 있습니다. XRP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XRP 가격 못 올라가는 건 그 리플사가 매달 풀어내는 그 물량 때문에 리플은 가격이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또 이제 얘기해 주셨던 지금 큐댕님은 트론은 유통이 너무 많이 이미 풀려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 아니냐, 코인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어서, 약간 의견이 이건 상반되는 거잖아요. 상반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오히려 트론 입장에서 물량이 이렇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론이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트론 가격이 지금
트론 가격이요. 트론 가격이 이제 25.2원. 예. 25.2원이라고 하면 그 25.2원 여기서 보면 되는 건데, 예. 코인마켓캡에서 보면 되는 건데, 그 25원이라고 했을 때 보시면 그 25원이라는 가격을 트론이 지금 70%가 유통이 되고 있음에도 저는 가격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리플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트론이 그 트론이라는 회사가 홀딩하고 있는 물량, 기관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았을 때 오히려 그 기관 물량이 나중에 나오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통 얘기를 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로 저는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트론 같은 경우는 70%가 유통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25원 가격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트론 지금 BTC 마켓에서 보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그 트론 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뎁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뎁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홍신님이 써주셨어요. 레저 나노 X 프리오더 했습니다. 레저닷컴에서 15만 9천원에 나와서 통관세 안 붙고 되겠더라고요. 프리시핑 했고요. 기존에 나노S 쓸 때 4가지 암호화폐만 앱 설치가 돼서 또 살려고 했는데 나노X는 1000까지 설치가 되네요. 1000개까지 아마 설치가 된다, 이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이제 이쁘게 나왔고 좀 비싸서 살까 망설이다가 스텔라 아이다 등의 코인이 치고 올라와서 거래소 두기가 이제 그래서 개인 지갑을 옮기려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나노S 보관하는 분들 어떻게 하시냐, 그 홍신님은 복구카드는 집에 두고 나노S는 회사에 두는데 분실할까봐 불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복구카드랑 그 나노S 그 하드월렛 지갑 자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거고, 별개로 이제 분리해서 보관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를 이제 분실하더라도 하나로 이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제가 아는 분은 진짜 좀 자산 크신 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물리적으로 따로 있는 공간에 금고를 따로 두고 거기에 각각 보관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보관하는데 그 아까 얘기하셨던 복구카드조차도 또 한 번 암호화해서 거기 이제 자신만 알아볼 수 있고, 그 자기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왜냐면 혹시 자기가 사고 났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대리인격으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두고 거기에 이제 따로 그 암호화된 그 복구카드를 그분한테만 이제 얘기를 해줘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따로만 보관하고 있는데, 일단 갤럭시 S10 나오면 지금 일단 그 나노S 사용하고 있는데, 나노S가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암호화폐를 여러 개 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 노트 9 쓰고 있는데 갤럭시 S10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 그때 이제 거기에 보관을 할 생각입니다. 다른 코인들은요, 일정부 뭐 비트라든가 이더, 리플 같은 경우는 그냥 나노S에 넣고 나머지 코인들은 갤럭시 S10에 넣을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돈터치 대한민국님이 써주셨어요. 리플은 제가 처음 코인시장에 뭔지도 모르고 처음 구매했던 코인인데 2017년 말 한창 좋을 때 들어갔으나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단타 위주로만 했습니다. 리플 포함 다른 코인들도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첫 거래를 했었던 코인1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코인1 측에 요구해서 이때까지 거래했었던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더라고요. 2017년 말부터 한 3개월 정도 코인1을 썼다가 업비트로 갈아탔으니 그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이었겠죠. 그 내역이 쫙 나왔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싼 금액대인데 제가 거기서 단타를 혼자서 신나게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 거래 내역을 보면서 이제 두 번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번 상승장 때 저처럼 단타 치다가 물리셨거나 혹은 단타로 수익은 내셨으나 장투하셔서 고점에서 매도한 분들, 대비 수익이 적으신 분들은 저처럼 거래소 측에 거래 내역을 달라고 하면 거래소 측에서 엑셀로 정리된 파일을 제공해 줄 겁니다.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자신의 실패한 투자법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남깁니다. 예, 이게 이제 좋은 경험담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지금 상승장 때 아니면 횡보장 때
이렇게 단타를 칩니다. 해서 돈을 벌고 그 돈 번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얼마 벌었다. 나 지금 뭐 단타 쳐서 얼마 벌었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얼마에 사서 얼마 벌었다. 지금 왜냐면 펌핑 나오는 코인들이 있으니까요. 알트코인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펌핑 나서 먹은 거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펌핑 나서 먹은 거 그거 수익률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뭐냐면 리플 300원부터 계속 홀딩해서 뭐 만원, 목표가가 여러분들마다 이제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만원, 만약에 10만원까지 가져가셨다라고 하면 그걸 끌고 가서 복리로 돈을 늘린 그게 훨씬 큰 거지, 거기서 계속 끊어 먹어서 마치 번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상승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박스장이라고 하면 올라왔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단타를 해서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타로 먹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히. 제가 그래서 교체 매매를 하더라도 항상 발음도 안 나오는데 홀딩 물량을 적어도 최소 50에서 70% 물량을 끌고 가셔야 되고, 교체 매매를 하더라도 아직 안 올라간 주요 메이저, 비트, 리플, 리더 이 세 가지로 교체를 하시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뭐 여기서 단타해서 현금화했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보면 또 이제 단타해서 막 수익 낸다고 해서 그 단톡방 보면 단타 유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 2017년도 말에도 상승장에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고 뭐 그렇게 자기가 리딩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코인 받습니다. 뭐 이더로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뭐 한 100만 원 돈에 대한 그런 이더를 받았어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뭐 이더 한 40만 원일 때 3이더씩 받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비용 나가고 코인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그것만큼 다 먹지도 못해요. 차라리 그냥 홀딩해서 들고 있는 게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신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신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웬만큼 얘기하면 그 뭐 4-5개 얘기하면 4-5개 중에 한두 개는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맞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족족 다 맞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라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 이제 끌고 가시면 되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뭐 한 20-30% 많이 한다라고 하면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에서 교체를 해서 하시는 거고, 지금 펌핑 나오고 있는 건 소형 알트들이 펌핑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소형 알트들 펌핑 나오는 거 뭐 제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30% 정도 되는 물량을 뭐 소형 알트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펌핑 나오는 거 이익 실현 어느 정도씩 해주고, 그거를 원래 우리가 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비트, 리플, 리더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나중에 수익 비교해 보시면 그게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훨씬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0.1%다. 나는 상위 트레이딩 하는데 난 상위 0.1%다. 라고 하면 사실 제 방송 안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고, 그런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2019년도 3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또 하고 싶으신 얘기, 궁금하신 거 얘기 나눠주시고, 꼭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경험담이라든가 뭐 의견, 정보 같은 거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